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외로움, 그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킨 건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죠.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올해 53,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근교 28평 아파트에 혼자 살며 하루하루를 밍밍한 죽처럼 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데로든 떠나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년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떠난다. 그 말 한 줄에 이끌려 예약한 단체 여행.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낯선 얼굴들이 저마다의 표정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맨 뒤쪽 창가에 앉은 짧은 백발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등산복 차림, 팔짱을 낀 채 잠든 얼굴. 그는 박기범 씨였습니다. 58세, 은퇴한 전직 항공정비사라더군요.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왠지 또래처럼 편해 보였고 그날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됐죠. 처음이세요? 묻지마 관광.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네. 솔직히 좀 무섭네요. 조금은 쑥스러운 웃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도에 있는 가마인 농장, 영천은혜사, 그리고 포항 호미곶을 차례차례 돌며 말을 섞기 시작했죠. 전 은희예요. 정은희. 3명 중에 저만 혼자 왔어요. 저도요. 이름은 기범입니다. 그냥 떠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정적이 흐를 때마다 우린 서로에게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됐죠. 그는 제게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3년 됐다고 했고 그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전 1년쯤 됐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말끝을 흐리는 그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낯선 이 앞에서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혼자 온 그와 운명처럼 같은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트윈 침대였고 각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의 당부도 있었죠. 하지만 밤새 뒤척이던 저와 잠을 설친 듯한 그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잠깐 나갈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 뒤 야산 산책길, 작은 별빛과 선선한 바람, 그리고 2사람의 발걸음. 사실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는 게 제가 말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처음부터 편했어요. 은희 씨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 같기도 하고 누군가 오래 기다렸던 대답 같기도 했죠. 그날 손끝이 스치고 작은 숨결이 닿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살며시 잡고 있던 손등 위에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죠. 그 밤 이후 우리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웃고, 때론 말없이 바라보며 그는 저보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처럼 속이 깊었고 조심스러웠어요. 은희 씨 집은 어디세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요. 재개발된 단지인데 그냥 조용해서 살아요. 강서요? 저도 강서인데?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같은 구, 같은 동.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혹시 아파트 사세요? 네. 거기요? 저 백일동인데요. 저 백사동인데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었죠. 아니, 같은 단지 사람을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같은 층도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는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 믿으세요? 이제는 믿어야 할 것 같네요. 돌아오는 버스 안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왠지 더 이상 가볍게 꺼낼 수 없었거든요. 서울 도착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단지 안에 있는 국수집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 7시에 봬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화장은 장례식장에서만 했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로 꾸며본 건 처음이었어요. 식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말쑥한 셔츠 차림이었고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난 여행의 뒷얘기를 나눴고 그는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혜 씨를 좀 더 알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무너졌던 감정이 조금씩 다시 쌓이고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단지 앞 공원에서 자주 산책했고 시장에 같이 가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치 20대 연인처럼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저는 편안했으며 우리는 둘 다 무언가를 애써 숨기지 않았죠. 어느 날 그는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사동 1101호. 그의 집은 깔끔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랑 30년을 살았어요. 그는 작은 사진 액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머리 짧은 단발머리 여인이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 건 처음이라서요.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남자가 들어온 건 3년 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쓸쓸함, 죽음의 공허함, 다시 사랑하는 것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같은 단지, 같은 구름 아래에서 서로를 발견했다는 축복. 밤이 깊어지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손 한 번만 잡아도 될까요? 이미 잡고 계세요. 서로 웃었습니다. 그 손을 우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단지 앞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7시가 되면 기범 씨는 늘 먼저 나와 있었고 제가 도착하면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그럴 줄 알고 따뜻한 차 준비했어요. 그가 내민 보온병, 그 안엔 대추차가 담겨 있었고 입을 대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쪽도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죠. 말은 웃으며 했지만 우린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 주말에 어디 가시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혹시 같이 단풍 보러 갈래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단풍이 절정이라며 그가 추천한 곳은 속리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남자 옆에서 나들이를 가는 기분. 설렜고 낯설었습니다. 그의 차 안에는 잔잔한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잔주름 가득한 눈과 부드러운 콧등, 두툼한 손, 시간이 흐른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믿음직했죠. 속리산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곡물은 찬란했고 산책길엔 은은한 땀 냄새와 붉은 낙엽이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 누구랑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떠올랐어요. 이젠 뭐든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가 먼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젠 혼자 가는 여행 없게 해줘요. 그날 찍은 사진을 그는 인화해서 제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뒤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마음이 가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걸읍시다. 마이너스 기범. 어느 날 그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줘요. 그냥 선물이에요. 포장을 열어보니 노란색 머플러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겨울이면 항상 목을 따뜻하게 감싸줬거든요. 이젠 그걸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입을 다문 채 그의 손끝을 잡고 조용히 머플러를 목에 감았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많이요. 우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치 말보다 침묵이 서로를 더 가까이 묶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린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의 집엔 그의 아내 사진이 여전히 있었고 제 집엔 남편의 유품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로 그 어떤 것도 치우라 하지 않았고 지워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범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랑을 덧칠해가는 거라고.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기범 씨가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든 고등어 조림, 달걀말이, 된장국, 전부집밥 냄새가 가득했죠. 요리는 혼자 살면서 배운 거예요. 은희 씨 덕분에 이제 그만 배워도 되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그의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 오겠네요. 그가 말하자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겨울은 춥지만 곁에 누가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희 씨, 앞으로 나랑 같이 겨울도 봄도 맞아줄 수 있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새 제 손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네, 그럴게요. 같이 맞아요, 우리. 그 밤 우린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기억을 묻지 않았으며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숨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겨울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나무들이 하나둘씩 옷을 벗고 가지 끝이 앙상해질 무렵 기범 씨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젠 그가 내 냉장고 사정도 알고 나는 그의 알람 소리까지 익숙해졌죠. 아침마다 들리는 그 벨소리. 처음엔 누가 문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10년 넘게 같은 소리예요. 바꿀까요? 아니요. 이젠 익숙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관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우리만 아는 평온한 연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정 여사님, 요즘 얼굴에 꽃이 폈네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기범 씨랑 자주 보이시던데. 둘이 좋은 사이 맞죠?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좋은 사람 맞아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숨어 지낼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그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관계, 이젠 숨기지 말아요. 은희 씨,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게 죄는 아니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같이 시장 갑시다. 당당하게. 그날 이후 우린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공원 산책길, 아파트 단지 안벤치, 모든 곳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도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없진 않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범 씨는 늘 말했죠.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이 사랑, 그게 어떤 삶보다 건강한 거라고. 시간은 흐르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 씨, 올해 크리스마스 같이 지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무슨 계획 있어요? 사실은 그날 제 아내 기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올해는 혼자 보내기 싫었어요. 괜찮다면 그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그 사람,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아침, 기범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슬프기만 하진 않네요.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전을 부치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이건 당신과 함께 맞는 첫 겨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촛불을 함께 불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번의 겨울도 같이 보낼 거예요. 그날 밤 우린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말없이 아는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젊은 날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찾아온 감정은 더 깊었고 더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기범 씨는 내게 말했죠. 은희 씨,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늦게 찾아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단어가 내 것이 된 게 정말 고맙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하얗게 물들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범 씨, 이 눈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이 순간도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그 순간은 이젠 매일이 될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범 씨와 함께 맞이한 처음이자 새로운 해의 시작. 거실 커튼 사이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그는 아직 이불 속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이토록 특별할 수 있다니.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눈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 짓는 입꼬리. 그는 잠에서 깨어 제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새해 첫날을 당신 얼굴로 시작해서 진짜 복받은 기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우린 같이 웃으며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지 근처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축하합시다. 무슨 축하요? 함께 맞이한 첫 새해.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정말이지 축하받을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내내
기범 씨는 소주잔을 제 앞에 따라주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있죠, 은희 씨. 왜요? 올해 목표가 생겼어요. 뭔데요?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은희 씨랑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같이 늙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 있던 작은 TV에서 중년 재혼 커플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듯한 분위기, 마치 이 세상이 우릴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며칠 후 기범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고 오래된 식기 몇 벌, 그가 아끼던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아내와 찍은 사진 한 장. 괜찮겠어요? 그가 사진을 들고 망설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도 그쪽의 추억이 함께 있어줘야 진짜 우리 집이 되죠. 우린 거실 한켠에 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옆엔 제 남편의 유골함도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조용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주는 듯 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되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기범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저녁마다 그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장 보러 가면 서로 바구니를 서로 빼앗으려 했고 TV를 볼 땐 발끝이 살짝 맞닿은 채 앉아 있었어요. 밤이면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요. 저는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녁을 먹다 말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통장입니다. 갑자기 왜요? 이제 한 집에 사는데 내 전 재산 당신과 함께 쓰고 싶어요. 기범 씨, 나 당신 믿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 거예요. 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 그 믿음이 제게는 어떤 금보다도 귀했으니까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집 근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하얗게 흩날리는 꽃잎 사이 그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결혼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도 매일 아침 당신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나도요.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좋겠어요. 우린 벚꽃 아래서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였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은 젊은 날보다 중년 이후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삶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진짜 단맛도 알아보듯이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지금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이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이 남았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처럼 늦게 핀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답다는 걸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당신만의 기범 씨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